어, 우리가 사람들이 대개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죠. 우리는 이걸 관성 또는 관성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가 스스로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혹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관성은 누구나에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고유의 성질, 운동 상태, 즉 내가 살아왔던 그 상황, 그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 관성의 법칙에 장악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의 힘, 이 외부의 힘을 우리는 요즘 동기부여라고 부르죠. 또 누군가의 채찍, 질책,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다른 사물들과 구별될 수 있고 구분되는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주에서 리쌍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또 제주에 온 김에 참관을 하고 있는데요. 삼자의 관점에서 처음 온 분들이 느꼈던 어떤 마음의 심경과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프로그램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동들, 또 그때의 심경들을 마주하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은 아주 나약하고 외부의 자극 없이는 쉽게 변하지 못하는 관성에 사로잡힌 한낱 작은 존재일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변화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조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든 오늘부터 변화하자, 1% 성장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얼만큼 자각하고 자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시간을 잘 써야 되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해가 뜨거든요. 해가 뜨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가 불명확하거든요. 있긴 있는데, 알긴 아는데, 하긴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당신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뭐죠?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이걸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죠. 보통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결정들을 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본값을 바꿔야 되는 거죠. 기본값을 변화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외부의 힘 혹은 내부의 변화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온 거고, 우리가 이런 이론 배우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고 나면 이건 그냥 한낱 단어들의 집합으로 휘발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변화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태도와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 들어오면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가스라이팅 당하는 곳 아니야? 다 아는 거 하는 얘기 아니야?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비용을 내고도 2번을 들어옵니다. 3번도 들어올 기세입니다. 아니,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하려고 그 선택을 하시는 거죠. 저는 1000번, 1000번 그분들을 지지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거든요. 내 동네에 갇혀서, 내 공간에 갇혀서, 내 지역에 갇혀서 거기서 내가 성장할 거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부족하면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진짜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변화하고 싶은 게 자세가 아니에요. 변화는 성취하는 겁니다. 이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과 삶을 좀 달리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결단의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꾸준한지, 내가 얼만큼 지배적인지, 내 삶의 통제권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를 두는지, 남이 시켜서 하는 관성의 법칙에 쫓겨서 하는 보통의 사람이 될 건지, 자가 발전으로 내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고 내 기본값을 변화값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의 진정한 가치는요, 자유입니다. 리버티에 프리덤. 내 자유는요, 변화에 의한 선물입니다. 자유는 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지고 많은 제약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압박감을 느끼는 자유를 속박하는 감옥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돈이죠. 어떤 사람은 빚에 허덕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부채에 허덕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족이 등을 돌리고, 친구가 의절하고, 사제가 절교하고, 우정이 금이 가고,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가 집을 떠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결국 돈 때문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왜 그 돈에 대해서 청렴한 척하죠? 왜 그 돈에 대해서 의지를 갖지 않죠? 자유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고객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이 되는 인바운드 세일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고객이 컨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하게 되면 그를 가망 구매자, 가망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감한 고객들은 어떤 여정을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3단계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식, 두 번째는 고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식이라는 건 뭐냐? 잠재 고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검색하고 그래서 블로그, SNS, 유튜브, 웹사이트, 또 인터넷 뉴스 같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되고 문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인식의 단계입니다. 구매자들의 구매 여정의 첫 단계인 거죠. 두 번째는 고려입니다. 문제를 이제 인식한 구매자, 예비 구매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품의 데모 영상, 가이드, 또 케이스 스터디, 즉 이런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없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좋은 결과값을 얻었는지, 이거 케이스 스터디라고 얘기하죠. 같은 접점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의 문제, 나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적합한지를 자꾸 고려하고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문의하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가령 지금 제가 이렇게 척추측만증이 문제인데 혹시 이런 척추측만증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2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리액션 하는지, 피드백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리액션. 그래서 우리들의 리액션이 중요하다. 리액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반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충분한 학습과 평상시에 이런 사례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측만증에 대한 사례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측만증에 대해서 우리 슬리밍고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레퍼런스,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레퍼런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동남보건대 물리치료학과 김용현 박사의 교수의 그 연구 자료 논문을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슈로스 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착용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각 지역 거점인 슬리밍고, 카페드 슬리밍고 매장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고객을 특별하게 부족한 움직임이나 또 움직이지 않는 어떤 다른 문제들, 습관들, 즉 관성으로부터 고객을 변화값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고려하고 고객은 선택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3단계 구매 여정을 오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이 컨텐츠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인바운드 세일즈와 온라인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지선 전무님께서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점장님들이 어떻게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점장님들은 남아서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컨텐츠 구축 방법이 블로그예요.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지금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히 지금 쌓여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올 수 있는 동선과 고객이 나와 조우할 수 있는 접점을 설계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고 컨셉을 잡아놔야 된다. 어떤 SNS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쌓아나가는 거. 그걸 이제 컨셉팅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 활동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그 마케팅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 경영의 가장 기초다라는 거죠.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즉 블로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SNS를 어떤 컨셉에 맞는 게시물과 또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잠재 고객의 니즈나 솔루션을 제안할 것인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 또 제품 서비스, 또 나의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시각적인 스토리텔링, 슬리밍고 브랜드에 대한 또 스토리텔링, 또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고객이 학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우리 이아름 예비지사님은 밴드를 또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그걸 보면서 또 많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창업 설명이 오셔가지고 바로 생중계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그 밴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든 그 밴드에 소속이 돼 있고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녹화가 돼서 거기에 컨텐츠가 쌓여 있어요. 지금 당장 생방으로 못 봤다면 내가 거기에 언제든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24시간 일하는 컨텐츠가 지금 거기 밴드에 업로드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 밴드도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없지만 밴드,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웹사이트, 홈페이지죠. 기업이나 개인, 매장, 또 나아가서 또 뭐 우리 여러분들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전달을 통해서 기업의 철학, 사명, 무형의 가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객이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인바운드 세일즈 장점은 뭐냐면 확장성이죠. 내가 올린 하나의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는 무제한의 사람들에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검색하는 사람들이 키워드만 맞고 옳게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쉽게 해서 골목의 목을 우리 일반적으로 가게를 열 때 목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과 머무르는 것과 거기에 또 비슷한 업종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목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키워드, 사람들이 찾는, 많이 검색하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동돼서 그 길목을 지키느냐, 키워드 설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고객이 오게 되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이건 여러분들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개인화라는 거죠. 고객이 어떤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 세일즈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해놓으시면 개인들이 이런 솔루션 내가 필요했던 건데, 이런 거 내가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개인화시켜서 고객들이 완전히 준비된 고객들이 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 브랜드 인지도예요. 브랜드 인지도.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의 우선순위가 이제 컨텐츠잖아요. 많은 걸 검색했을 때 그 노출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양질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 하게 되면 슬림인 거구나, 자세 건강하면 슬림인 거구나, 그 업계의 리더로 이제 포지셔닝 되는 거죠. 입지가 붙여지는 거죠. 포지셔닝은 입지라는 거죠. 역할, 입지, 위치,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인지도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른 자세 다이어트라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 슬리밍이고, 습관을 바꾼다, 뇌가 습관, 그 다음에 뇌 과소성, 이러면 슬리밍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줄 수 있느냐, 슬리밍고 내에서 아무개는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야 될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만이 슬리밍고의 이 속에서 더 슬리밍 것으로서 나는 어떤 컨텐츠를 줄 수 있는가, 나는 비즈니스 컨셉으로 경영 컨설팅을 잘하겠다, 나는 고객 관리를 잘하겠다, 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전문가다, 나는 골반에 대해서만은 내가 정말 골반 킹이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잡고 고객이 유입돼서 여러분을 찾게끔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높은 구매 전환입니다. 결국은 개인이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특정한 페인 포인트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결국 이게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거, 또 고객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온라인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또 다른 2차 팬데믹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면 준비하고 배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관성을 탈피해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기회일 수가 있고요.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시작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하자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 진짜 뭐 나가서 뭐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선택적 관종이 돼서 뭘 하잖아. SNS도 하고 뭐 스토리도 올리고 막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 막 기록도 하고 막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모티베이션이 된다면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하셔야만 됩니다. 24시간 자료가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라. 끝으로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일하지 않으면, 즉 돈을 벌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노예로 살 것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워런 버핏이 하는 거죠. 24시간 동안 시간과 컨텐츠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준비하고 인바운드 세일즈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